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. 예. 예. 근데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정말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정말 이 재판정을 향해 가지고 침을 뱉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. 이게 많이 지나가는 개도 웃고 소도 웃을 판결인 것이죠. 예. 삼성이 개야 웃겠습니까? 못 알았는데. 개도 웃고 소도 웃고 돼지도 웃을 거예요. 이게 겁먹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겁을 먹고 돈을 주었다. 박근혜 대통령은 겁 준 적이 없다고 할 텐데요. 완전 재벌 봐주기 판결이고요. 한마디로 삼성이 정의를 이긴 판결입니다. 그런데 저는 1년 전에 이 사단을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? 공장장도 기억나실 거예요. 두 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. 제가 3월 16일인가요? 이재용 뇌물 사건을 다루는 예. 그 주심 판사가 예.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다. 그럼 그건 교체됐죠, 근데. 하루 만에 교체됐는데요. 네.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교체된 이후에 그러면은 왜 그분이 애초에 주심 판사를 맡게 됐고 그런 특수한 관계 있는 분이 그다음에 하루 만에 왜 교체가 됐는지에 대한 취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제가 깜짝 놀란 게요. 단 한 건의 취재가 없었어요. 야, 네. 이게 삼성의 힘이구나. 삼성의 힘을 제가 느꼈는데요. 이번에 역시도 이 판결은 삼성의 힘을 예정돼 본 있었다? 거죠. 네. 예정돼 저는 있었다. 1년 전에 이미 제가 이 불행한 판결을 예고를 제가 드렸습니다. 근데 그때 공장장도 제 얘기를 안 믿었죠. 뭘 안 믿었나요? 안민석 의원께서 뭘 안 믿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. 좀 객한 입장이 나갔을 때는 좀 제재를 하세요. 좀 전에 약간 제재했습니다. 보수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뭐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놓고 지금을 침을 뱉고 또 개도 소도 뭐 이렇게 벌면 이 방송이 뭐가 됩니까? 좀 전에 그렇게 합리성과 품격을 또 중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놓고 어찌됐든 간에 정치권이 또 나서서 우리 국회가 나서서 이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면 저는 안 될 일이라고 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검찰도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이에요. 검찰이 부족한 겁니까?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특검에서 사실상 좀 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증거를 찾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. 안종범 수첩을 다 배제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데. 그러니까 이 항소심 선고 이르기까지 재판 과정 이 자체를 돌이켜 보면은 특검이 공소장을 수차례 이렇게 변경했어요. 이런 것이 재판부에서는 일관된 법 적용에 이 특검이 얼음을 겪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제 표현이 뭐 과한 제가 뭐 조금만 있었지만요. 이야기 더 하면은 예? 특히 또 1심하고 2심 판결의 결정적 요인이 된 그런 묵시적 청탁이라는 그런 말을 놓고도 돈 준 사람 있잖아요. 돈 받은 그러니까 사람 있잖아요. 법조계에서는 이걸 무죄로 하고 증거가 없다는 말과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돈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로 했어요. 그러니까 이번에는 준 사람 받은 사람이 있는데 무죄.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판사가 말이에요. 바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그 엄청난 사실상 국회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있는 그런 엄청난 내용도 또 무혐의로 이렇게 결정된 사람이에요. 완전히 뭐 편향적이고 균형성을 상실한 어떤 그런 판사의 이런 판결이 그동안 사회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이 판사에 대한 색안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처럼 이 법 적용의 타당성을 다투는 재판은 이건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없다 것이에요. 이겁니까?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보지 않으세요? 그러니까요. 저는 또 국민들이 하루 만에 그런 여론 많은데요. 국민청원을 예. 청와대에 15만 명이 하루 만에 올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자, 안민석 의원님. 또 한명숙 그때 기억하시잖아요. 돈 준 사람도 안 줬다고 그러고 받은 사람도 안 받았다고 했는데 유죄를 때렸어요. 이번에 이거는 받은 사람이 있고 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원혜영 됩니까? 의원은 이야기를 안 하세요.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또 본 것은 결코 아니에요. 36억 했죠. 36억.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이 재판부예요. 또 뇌물 공여 사실을
치밀하게 은폐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시가 된 거예요. 36억이면 많은데 그거 36억만 인정해도 풀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부분 개인이 36억이면 절대 안 풀려갈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이나 제가 아직 판사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법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가장 헌법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. 아,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. 네. 이래가지고 정경유착 고리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? 아니 기업가가 세상에 대가 없이 돈을 주는 기업가가 있겠어요? 바보가 아닌 이상요. 저는 이번 이 판결이 집행유예를 미리 정해놓고서 판결문을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받을 만큼 이건 애초에 이재용을 풀어주려고 저는 작정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. 권성동 위원장 문제는 어떻습니까? 그 문제는요. 예. 자, 이 여금사가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심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대검에서 수사를 이제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까? 자, 그러면 이 권선동 법사위원장이에요. 네,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자리죠. 위치에서는 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첫째로 법사위원장을 사퇴를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원내대표지 않습니까? 우리 원내대표께서 한국당 갑자기 이름이 원내대표께서 생각 안 나셨어요? 김성태 원내.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는 오늘 중으로 저분이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. 뭐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. 지금 제정신일 수가 없죠. 근데 원내대표가 저 권선동 그 법사위원장을 불러서 사부임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법사위원회에 있는 것조차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. 반론해 주시죠. 그다음에 권선동 위원장은 지가 억울하면은 이 폭로 검사를 고발을 하셔야죠. 자, 기다려보세요. 지금 안미안 검사가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그런데 이 안 검사의 세 가지 주장은 당시 시간 순서와 또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에요. 첫 번째는 2017년 4월에 춘천지검장이 당시 김순남 검찰총장을 면담한 직후에 급히 불구속 처리하라고 종료했다 그렇지만 이거는 김순남 총장이나 대검 또 춘천지검장이 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 당시 수사팀 의견으로 이게 대검에 보고돼서 결정된 사안이야. 본인 자신이 이걸 구속 기소를 할 건지 불구속 기소할 건지 두 의견을 동시에 이렇게 개진해서 여검사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에요. 들어보세요. 허위사실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은 권선동 의원이 위원장이 그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세요. 들어보세요.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 수사를 고소를 하지만 이 춘천지검에서 이 위원장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. 이 춘천지검에서 이 수사를 안면 검사 혼자 했다면은 이런 일방적인 주장이 또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은 이 수사는 6명이 한 거예요. 당당하다. 6명 중에 한 명이 시키세요. 사부임 왜 안 시키세요? 예? 사부임을 시켜야죠. 법사위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. 그럼 안민석 의원님이 밖에서 누가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이 있어가지고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안민석 의원 교문에서 사퇴시키라 그러면 사퇴하시겠습니까? 국회의원 윤리규범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상임위 활동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. 변경이 있어요. 이런 게 재판부에서는 일관된 법 적용에 이 특검이 얼음을 깨끗던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제 표현이 뭐 과한 제가 부분이 조금만 이야기 더 하면은 예? 특히 또 1심하고 2심 판결의 결정적 요인이 된 그런 묵시적 청탁이라는 그런 말을 놓고도 돈 준 사람 있잖아요. 돈 받은 그러니까 사람 있잖아요. 이걸 무죄로 하고 증거가 없다는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돈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로 했어요. 그러니까 이번에는 준 사람 받은 사람이 있는데 무죄.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판사가 말이에요. 바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그 엄청난 사실상 국회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있는 그런 엄청난 내용도 또 무혐의로 이렇게 결정된 사람이에요. 완전히 뭐 편향적이고 균형성을 상실한 어떤 그런 판사의 이런 판결이
그동안 사회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이 판사에 대한 시간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처럼 이 법 적용의 타당성을 다투는 재판은 이건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없다 것이에요. 이겁니까? 근데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보지 않으세요? 그러니까요. 저는 또 국민들이 하루 만에 그런 여론 많은데요. 국민청원을 예. 청와대에 15만 명이 하루 만에 올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 안민석 의원님 또 재판부 한명수 그때 기억하시잖아요. 돈 준 사람도 안 줬다고 그러고 받은 사람도 안 받았다고 걸 제가 느꼈는데요. 이번에 역시도 이 판결은 삼성의 힘을 예정돼 본 있었다? 거죠. 네. 예정돼 저는 있었다. 1년 전에 이미 제가 이 불행한 판결을 예고를 제가 드렸습니다. 근데 그때 공장장도 제 얘기를 안 믿었죠. 뭘 안 믿었나요? 그 안민석 의원께서 뭘 안 믿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. 좀 객한 입장이 나왔을 때는 좀 제재를 하세요. 좀 전에 약간 제재했습니다. 보수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뭐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놓고 지금을 침을 뱉고 또 개도 소도 뭐 이렇게 벌면 이 방송이 뭐가 됩니까? 좀 전에 그렇게 합리성과 품격을 또 중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놓고 어찌됐든 간에 정치권이 또 나서서 우리 국회가 나서서 이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면 저는 안 될 일이라고 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검찰도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이에요. 검찰이 부족한 겁니까? 그게 이거는 이 부분은 특검에서 사실상 좀 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증거를 찾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. 안종범 수첩을 다 배제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데. 그러니까 이 항소심 선고 이르기까지 재판 과정 이 자체를 돌이켜 보면은 특검이 공소장을 수차례 이렇게 이 권선동 법사위원장이에요. 네,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자리죠. 위치에서는 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첫째로 법사위원장을 사퇴를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원내대표지 않습니까? 우리 원내대표께서 한국당 갑자기 이름이 원내대표께서 생각 안 나셨어요? 김성태 원내.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는 오늘 중으로 저분이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. 뭐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. 지금 제정신일 수가 없죠. 근데 원내대표가 저 권선동 법사위원장 불러서 사부임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법사위원회에 있는 것조차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. 반론해 주시죠. 그다음에 권선동 위원장은 지가 억울하면은 이 폭로 검사를 고발을 하셔야죠. 자, 기다려보세요. 지금 안미안 검사가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그런데 이 안 검사의 세 가지 주장은 당시 시간 순서와 또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에요. 첫 번째는 2017년 4월에 춘천지검장이 당시 김순남 검찰총장을 면담한 직후에 급히 불구속 처리하라고 종료했다 그랬지만 이거는 김순남 총장이나 대검 또 춘천지검장이 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 당시 수사팀 의견으로 이게 대검에 보고돼서 결정된 사안이야. 본인 자신이 그런데 유죄를 때렸어요. 이번에 이거는 받은 사람이 있고 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원혜영 됩니까? 의원은 이야기를 안 하세요.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또 본 것은 결코 아니에요. 36억 했죠. 36억.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이 재판부예요. 또 뇌물 공여 사실을 치밀하게 은폐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시가 된 거예요. 36억이면 많은데 그거 36억만 인정해도 풀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부분 개인이 36억이면 절대 안 풀려갈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이나 제가 아직 판사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법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가장 헌법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.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. 네. 이래가지고 정경유착 고리 끊을 수 있겠습니까? 아니 기업가가 세상에 대가 없이 돈을 주는 기업가가 있겠어요? 바보가 아닌 이상요. 저는 이번 이 판결이 집행유예를 미리 정해놓고서 판결문을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받을 만큼 이건 애초에 이재용을 풀어주려고 저는 작정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. 권선동 위원장 문제는 어떻습니까? 그 문제는요. 예. 자, 이 여검사가 자기의
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심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대검에서 수사를 이제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까? 자, 그러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. 예. 예. 근데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정말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정말 이 재판정을 향해 가지고 침을 뱉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. 이게 많이 나가시는 지나가는 개도 웃고 소도 웃을 판결인 것이죠. 예. 개야 삼성이 웃겠습니까? 못 알았는데. 개도 웃고 소도 웃고 돼지도 웃을 거예요. 이게 겁먹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겁을 먹고 돈을 주었다. 박근혜 대통령은 겁준 적이 없다고 할 텐데요. 완전 재벌 봐주기 판결이고요. 한마디로 삼성이 정의를 이긴 판결입니다. 그런데 저는 1년 전에 이 사단을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? 공장장도 기억나실 거예요. 두 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. 제가 3월 16일인가요? 이재용 뇌물 5년. 사건을 다루는 예. 그 주심 판사가 예.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다. 그럼 그건 교체됐죠, 근데. 하루 만에 교체됐는데요. 네.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교체된 이후에 그러면은 왜 그분이 애초에 주심 판사를 맡게 됐고 그런 특수한 관계 있는 분이 그다음에 하루 만에 왜 교체가 됐는지에 대한 취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제가 깜짝 놀란 게요. 단 한 건의 취재가 없었어요. 야, 네. 이게 삼성의 힘이구나. 삼성의 힘.